안녕하십니까. 부동산파의 치키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실 파크리오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오늘은 봉천 두산아파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강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봉천 두산아파트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2호선 봉천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서울대 입구역이 되겠고요. 봉천 두산아파트는 바로 이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호선 봉천역과는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이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옆으로는 벽산 블루밍, 그리고 관악 드림타운, 그리고 이쪽에는 동부 센트레빌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천초등학교와 신봉초등학교도 단지 옆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봉천 두산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2호선 봉천역, 오른쪽은 서울대 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이런 녹지 공간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아파트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공연월은 지난 200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0년차 구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25개 동의 2001세대입니다. 층수는 15층에서 23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에서 48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324%, 건폐율은 22%고요. 세대당 주차대수는 1.35대, 그리고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건설사는 두산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아파트의 평형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은 753세대, 33평은 738세대, 그리고 43평은 487세대, 48평은 23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001세대의 대규모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형별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4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3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43평과 48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평형별 대략적인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은 24평은 12만원, 33평은 17만원 정도, 그리고 43평과 48평은 23만원 정도의 월평균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입니다. 세대수는 753세대이고요. 24평 시세를 보면은 작년 12월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7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2월에는 7억 4,8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평 현재 호가는 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8세대인 33평 실거래 가격입니다. 작년 7월에 7억 원대, 그리고 12월에는 8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요. 금년 2월에는 9억 원 거래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3, 4월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33평 현재 호가는 8억 8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평과 48평 실거래 가격을 알아볼 텐데요. 두 평형 모두 전용 면적은 114.99제곱미터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국토부 실거래 가격에서는 두 개 평형이 같은 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43평이고 어떤 게 48평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43평과 48평 가격을 동일하게 나타났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보면 작년 11월에 9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금년 5월에는 9억 4,8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를 보면 43평은 10억 원 수준, 그리고 48평은 11억 5천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천 두산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평형에서 작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금년에 들어오면서는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두산아파트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비교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관악 드림타운, 벽산 블루밍 1차,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이 되겠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준공연호를 보면은 두산아파트는 2000년 12월, 관악 드림타운은 2003년 9월, 벽산 블루밍 1차는
2005년 7월에 준공을 했고요. 동부 센트레빌은 지난 2004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각 단지들의 세대수를 보면은 두산 아파트는 25개 동에 2001세대, 그리고 관악 드림타운은 44개 동에 3544세대의 아주 엄청난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벽산 블루밍 1차가 18개 동에 2105세대입니다.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은 7개 동에 487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층수를 보면 두산 아파트는 15층에서 23층, 관악 드림타운은 10층에서 27층, 그리고 벽산 블루밍 1차가 11층에서 25층까지 이루어졌고요. 동부 센트레빌은 12층에서 20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각 단지들의 평형을 보면은 두산 아파트는 24평에서 48평, 관악 드림타운은 24평에서 42평, 그리고 벽산 블루밍 1차가 24평에서 45평, 마지막으로 동부 센트레빌은 24평에서 41평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두산 24평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 2월에 7억 4,8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지난 4월에는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악 드림타운 24평은 작년 11월에 6억 원대 진입을 했고요. 그 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에 6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벽산 블루밍 1차 24평은 작년 11월까지 5억 원대 거래를 보이다가 12월에 6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요. 지난 3월에는 6억 4,600으로 신고가를 세우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 센트레빌 24평입니다. 거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1월까지는 6억 원대 거래를 보이다가 2월에 7억 3,700으로 신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는 약간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33평 실거래 가격입니다. 먼저 두산 아파트는 작년 12월에 8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금년 2월에 9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에는 다시 8억 원대로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악 드림타운 33평은 작년 11월에 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3월에는 8억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산 블루밍 1차는 작년까지는 6억 원대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들어오면서 7억 원대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4월에는 7억 8,300만 원 거래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 센트레빌 33평은 작년 12월에 8억 원 거래를 보였고요. 그 후로는 거래가 멈췄다가 얼마 전 5월 2일에는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천, 두산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고 금년 들어와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단지들이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 2월 이후에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3개의 침실 옆으로 각각의 발코니를 배치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오른쪽 33평 평면도를 보면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거실과 주방도 넓고 시원하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3평 평면도를 보시면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3베이 구조로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하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48평도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베이 구조로 거실 쪽과 주방이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래된 구축 단지이지만은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한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 아파트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 12월에 준공한 벌써 20년차 구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25개 동 2001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리고 학군을 보면은 주변에 신봉초등학교와 은천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암중학교와 복림중학교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인데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도보로 5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그런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요. 상도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도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대형마트, 재래시장, 병원, 은행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단지 내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8번째로는 경전철 서부선 개통과 봉천 4.12구역과 4.13구역이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산아파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지가 약간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산아파트는 벌써 준공한 지 20년 차가 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들어와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매매보다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매매 시기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의 향방과 거래량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 매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